코 질환에 대해서 보험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적인 성형 보험이 아니잖아요. 진짜 찐정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다TV의 마스코트 남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제가 새로운 원장님 한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A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이비인후과요? 저희는 성형외과인데 왜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비염, 미용, 코 성형을 맡게 돼서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비염, 미용, 코 성형이요? 비염 환자에 있어서 비염 질환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미용적인 코 성형을 같이 수술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DA가 비염까지 같이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코 모양이 좀 컴플렉스가 있거나 비염도 있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대부분 네네. 비염 질환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형외과에 코 성형을 하시러 오시는 분 중에서 코 안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술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 비염 치료하고 코 성형을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충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비염 있으시고 또 코 성형 계획도 있으신 분들은 이번 방송 정말 알찬 정보가 될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염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흔히 이제 비염이라 하면 급성 비염, 만성 비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급성 비염이라 하면 우리 이제 흔히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한 감기 이런 게 급성 비염이고 그거에 대한 치료는 그냥 약물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환자분들이 코가 불편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 대부분 만성 비염이죠. 만성 비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코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코 안에 점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이제 알러지 비염 이런 게 생겨서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렵고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비염에 대한 특별한 자가 진단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평상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코막힘,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코막힘이라든지 코를 숨을 거의 안 쉬고 구강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아니면 자꾸 머리가 아픈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 아프신 경우 아니면 이제 코가 코 뒤로 넘어간다고 하시죠. 그래서 후비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콧물 이런 게 지속된다면 일단은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근데 비염, 미용, 코 성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 네. 첫 번째로 일단 만성 비염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만성 비염인 경우 이제 비율성 비염하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으로 합의각계란 흔히 이제 환자분들이 콧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네. 커져 있는 경우에 공기 흐름이 막히면서 이제 코로 숨을 쉬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알러지성 비염이라 하면 이제 저예요. 그 알러지 물질에 대해 노출됐을 때 코 안에서 이제 국소적으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점막이 비우되고 어떤 그런 코에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비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코 수술을 하면서 네. 이거 같이 치료 가능하냐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알러지성 비염은 솔직히 이게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환자분들께서 뭐 재발했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재발이 아니라 이거는 흔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처럼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조절해 나가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소적으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그리고 면역 치료 우선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서 미용적인 코성형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비중격 망곡증이요. 네, 그게 뭔가요? 비중격 망곡증이라 하면 네. 일단 비중격이라는 거는 우리 쉽게 양측 콧구멍을 나누는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판의 역할은 코를 지지하는 안쪽부터 기둥이 될 수 있는 거고 공기 흐름 이런 걸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가 어느 정도는 양측이 비슷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기 흐름이 바뀜으로써 코막힘이라든지 두통 이런 비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코 수술 중에서 비중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잘라서 쓰는 거니까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코성형 제로 비중격 연골을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네네. 비중격이라는 거는 이제 연골과 얇은 뼈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각은 우리가 성형 때 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네네. 하지만 그 뼈 조각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잘라준다 해서 교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중격이 어디가 휘었냐. 가장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위는 비중격이 콧등 부위나 콧구멍 식경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부위가 막혀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교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비밸브 협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운 느낌이네요. 네. 비밸브라는 거는 우리 코 안에서
뇌 상단 부위에 있는 가장 좁은 부위인데요. 역할 자체가 코 안에 공기 흐름, 온도, 뭐 습도 이런 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인데 거기가 좀 좁아져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비밸브를 확장하는 수술을 코성형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비밸브 교정술은 코성형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염 미용 코성형이 사실 하면은 장점들이 또 그것만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장점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코성형을 하고 싶어하는 환자분 중에서 코가 불편하신 비염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걱정을 하죠. 내가 코가 불편하고 막히고 숨쉬기도 힘든데 코성형했다가 오히려 더 막히고 불편해질까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비염 치료를 하시면서 또 이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 해서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회복 시간은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히 일단 시간은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네. 코 질환에 대해서 보험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험 처리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치료도 하지만 성형도 하는 거라서 사실 성형 보험이 안 되잖아요. 성형에 대한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비유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비밸브 협착증의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하신다면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비염도 고쳐야 하고 그리고 코 모양도 조금 바꾸길 원하셨던 분들은 저희 DA에 오시면은 뭐 한 번에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찐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찐 정보네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첫 촬영이라 좀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남수 씨 덕분에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너무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